그 다음에 숨이 차네요. 여러분들이 아이템도 열심히 찾았고, 그리고 키워드도 어렵게 어렵게 좋은 키워드 많이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막상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 조금이라도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자, 우선 제가 요거 글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뭐죠? 포토 리뷰 이벤트예요. 근데 이 글자를 이렇게 앞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로 바꾸니까 어때요? 조금 더 읽는 게 편해졌죠. 그런데 이거를 아예 한글로 포토 리뷰 이벤트라고 하면은 정말 한눈에 확 들어오죠. 아, 이게 뭐구나라는 게 확 들어오는데, 제가 어디 웹페이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요런 배너를 봤어요. 배너를 봤는데 포토 리뷰 이벤트라고 해서, 포토 리뷰는 약간 필기체로 적혀져 있고 이벤트는 고딕 폰트 대문자로 적혀져 있는데 약간 통일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엽서체나 필기체 같은 그런 기울인 글꼴은 가독성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뭔가 온라인상에 기재하는데 그렇게 적절한 폰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 고딕체가 좋고, 그리고 서양인들도 이렇게 대문자로만 조합된 단어나 아니면 문장을 읽는 거는 좀 어려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꼭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써주시거나, 아니면 되도록이면 한글로 그냥 표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냥 한글로 포토 리뷰 이벤트 크게 써놔도 괜찮았을 텐데 하고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꼭 이거는 반면에 다른 데서 또 제가 가져온 배너인데, 포토 리뷰 작성하면 베스트 리뷰어 선정.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하게 떨어져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JST나 모바일 화면인데, 보통 이렇게 홈페이지 카테고리를 지금 JST는 한글로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프로덕트, 뭐 베스트, 뉴, 샵 이런 식으로 아예 영어로 기재가 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회사도 영어로 카테고리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다 한글로 바꿨거든요. 그래야 보다 쉽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좀 쉽게 눈에 들어와요. 가독성을 높이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글 표현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쇼핑할 때 저희들은 사실상 이성이 아닌 욕망에 지배당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이성적인 동물이 아닌데, 실제로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심리는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식에 1,000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500원이 올랐어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300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점을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200원을 아직도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300원에 대해서 계속 아까워하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작은 거에 집착하고 그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라서 잃어버린 거에서 계속 두고두고 미련을 갖는데, 바로 그런 심리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 하고, 이걸 마케팅적으로 잘 풀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내냐면, 요거는 그냥 한 가지 예시고, 제가 구글 해외 광고를 집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영어 카피 문구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거예요. 뭐라고 적혔냐면 Don't miss this opportunity,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라고 적었는데, 약간 오세요, 우리 제품 좋아요라고 안 하고 그냥 약간 부정적인 어감을 넣었죠. Don't miss, 놓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성과가 가장 좋았고, 이거를 우리나라 카피라이팅으로 다시 변환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할인하니까 싸게 사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 기간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2배 비싸게 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간도 한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 기간 내에 구매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게 될 액수라던가 뭔가 그런 걸 수치화해서 기재를 하면 보다 더 소비자의 심리를 사로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들 활용을 하죠. 이거는 제가 제 카카오톡으로 온 광고 문구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오직 며칠만, 몇 월 한정, 그리고 뭐 마감 임박 45분 뒤 종료됩니다. 뭐 곧 소멸 예정 이렇게 오는데, 근데 사실 요즘 너도 나도 다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 속으로 6월 한정 7월에도 또 줄 거잖아. 게릴라 타임딜 또 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쿠폰 또 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응할 때가 언제가 있냐면,
조건부 무료 배송일 때, 조건부 무료 배송. 특히 제가 가끔 패션 플랫폼에 쇼핑하다가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뭐 7만 원 이상 무료 배송. 그런데 사실 저는 옷 5만 원짜리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5만 원짜리 결제하려고 보니까 배송비를 3,500원 내래요. 그러면 그때 제 뇌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뭐? 나 3,500원을 내야 돼? 하고 뭔가 내가 3,500원을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5만 원어치 옷만 사면 되는데 억지로 2만 원짜리 사놔봤자 입지도 않을 옷을 꾸역꾸역 사서 결국 7만 원을 채워요. 그런 다음에 저는 결제를 하면 어떤 생각하면 아 오늘 3,500원 아꼈어. 정말 좋은 쇼핑이었어 하고 저는 안도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무료 배송에서 무너지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 주변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무료 배송에서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건부 무료 배송도 때로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점.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아마 상세 페이지 작성할 때 결핍을 건드려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뭐 주변에 또는 아니면 6살 자녀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카가 2명 있어요. 조카가 2명 있는데 제 첫째 조카가 한글을 떼야 될 나이예요. 한글을 떼야 될 나이인데 우연찮게 네이버 돌아다니다가 한글 못된 6살 찾습니다. 이런 문구가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떡하지? 내 조카 한글 떼야 되는지 이러면서 제가 이거 클릭해서 저희 언니한테 "언니 우리 땡땡이 이거 꼭 체험시켜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막 언니한테 바로 연락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결핍을 이렇게 슥 건드려 주면 그것만큼 소비자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트리거를 적절히 마케팅에 녹여내야 된다는 점 안내를 해 드렸고 그런데 사실상 머리로는 알아요. 활용해야 돼.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실무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제품의 경쟁력을 제가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았다면 카피라이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USP, Unique Selling Poin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쟁사랑 차별화되는 나만의 상품 특징을 말하는데 제가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USP가 이거다라는 건데 당신의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당신의 비즈니스가 뭘 잘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USP가 이것보다 더 설명을 잘한 문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객을 위해 어떤 걸 잘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시를 한번 가져왔어요. 예시인데 테팔 매직 핸즈라는 거고요. 테팔이 옛날에 열 전도율도 높고 코팅도 우수해서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런데 요즘 기술이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 열 전도율 안 좋고 코팅력 나쁜 후라이팬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테팔이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테팔이 뭘 내놨냐면 매직 핸즈라고 해서 손잡이를 분리할 수 있는 후라이팬을 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후라이팬은 수납 공간 많이 안 차지해. 심지어 예뻐. 이런 식으로 다시 소구점을 잡았는데 그래서 대흥행을 했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매직 핸즈를 따라하는 업체도 좀 많이 생기긴 하는데 모쪼록 이런 식으로 다른 경쟁자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기능 또는 효능, 성능 이게 하나의 USP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 기능이 아니라 옆에 보면 바이오더마라고 하는 클렌징 워터죠. 많은 여성분들이 아마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1초에 1개씩 판매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이 문구 하나만 봐도 와 이게 정말 얼마나 잘 나가는 제품인지 한 번에 정의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린지 있는지 뭔가 그런 판매 수량을 가지고 USP를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자, 수면 밀도라는 매트리스예요. 수면 밀도. 혹시 수면 밀도 사용 중인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내돈내산이에요.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고 수면 밀도 상세 페이지를 한번 가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만든 매트리스 수면 밀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와, 이 첫 문장 보고 '와 이거는 정말 안 살 수가 없구나.'라고 무릎을 탁 쳤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고 구매를 했는데
이 상세 페이지를 쪼끔 더 아래를 가다 보니까 바로 프로모션란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뷰 작성해 주시면 뭐 쿠폰 드립니다." 이런 게 나왔는데 저는 이미 이 문구가 워낙 잘 작성된 문구지만 '하나만 더 추가하면 조금 더 뭔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보니까 리뷰 개수가 한 1,0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사용자 그 구매 평점이 4.8 점이더라고요. 근데 평점 4.8 이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누적된 리뷰 건수도 많고 그리고 이만큼의 리뷰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수하게 많이 판매가 됐을 텐데 그래서 저라면 요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맞는 매트리스 요 아래에 프로모션 가기 전에 누적 구매 수량 뭐 몇 개, 네이버 평점 4.8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뭔가 강하게 뭔가 어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평점 또는 이제 누적 리뷰 수, 누적 구매 수 이런 내용도 USP가 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 드렸고 그런데 "나 USP도 너무 어려워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제품이 과연 비타민 제품인지 아니면 페인킬러 제품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를 들어 비타민 C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쵸? 반면에 해열제 없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제품이 과연 비타민 제품인가 페인킬러 제품인가 요런 거 한번